1964년 한 17살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랜디 가드너. 그는 과학 프로젝트로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려 11일 동안 단 한 번도 잠을 자지 않는 실험 말이죠. 우리는 모두 잠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중요할까요? 실제로 잠을 완전히 자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며칠 만에 죽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랜디 가드너의 놀라운 실험 이야기와 함께 수면 박탈의 진정한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1964년 1월 1일 밤, 샌디에이고의 한 고등학생이 잠을 자지 않기 위해 각성제를 들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랜디는 학교 과학 프로젝트로 이 대담한 실험을 기획했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험이 역사에 남을 과학적 이정표가 될 줄은요. 처음 며칠은 비교적 무사했습니다. 랜디는 여전히 걸을 수 있었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4일째부터 그의 기억력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일째쯤 그는 미각을 잃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맛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8일째가 되자 환각까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신호등이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1일 후 랜디는 살아있었습니다. 죽지 않았던 겁니다. 의학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며칠 안에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랜디는 실험을 마친 후 약 14시간을 연속으로 잔 후 정상적인 수면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죽지 않는다면 수면이 정말 필수적일까요? 답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수면 부족이 사망으로 직결되는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만약 당신이 잠을 자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24시간부터 48시간까지. 이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당신은 피곤함을 느낄 거고 집중력이 떨어질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24시간 수면 박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 해당하는 영향을 미칩니다. 72시간, 즉 3일을 넘어갑시다. 이제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낮아지는 겁니다. 동시에 당신의 뇌는 심각한 인지기능 손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판단력이 흐릿해져요. 5일에서 7일 사이 환각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뇌는 신호 해석을 잘못하기 시작하거든요. 과학자들은 이를 수면 박탈 정신병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일 이상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인간 데이터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든 자동으로 잠을 자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마이크로슬립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수면이 계속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겁니다.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 당신의 뇌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신진대사가 망가지고 호르몬 분비가 이상해집니다. 당신의 체온 조절도 불가능해져요.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면 결국 당신의 몸은 쇠락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수면 박탈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성 불면증 환자들이에요. 이것은 매우 드문 유전 질환입니다.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줄여서 FFI라고 부르죠.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면증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어요. FFI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이것은 뇌의 시상부라는 부위에 프리온이라는 비정상 단백질이 축적되는 병입니다. 이 프리온들이 뇌 세포들을 죽여나가요. 마치 뇌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을 보면 매우 끔찍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불면증과 공황장애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환각이 시작되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신경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근육 경련과 무도병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완전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이 병의 평균 발병 연령은 50대이고 진단받은 후 평균 생존 시간은 단 18개월입니다. 그동안 환자들은 점점 악화되는 불면증으로 지옥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려고 간절히 원하지만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질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뇌는 어떻게든 잠을 자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면 뇌는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닙니다. 수면은 필수입니다. 결국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잠을 안 자면 며칠 만에 죽을까? 직접적인 답은 이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며칠 안에 죽지 않습니다. 랜디 가드너처럼 10일을 견딜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당신의 몸은 망가져갑니다. 면역 체계는 붕괴되고 뇌는 제 기능을 잃습니다.
치명적 가적성 불면증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라면 수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교훈은 이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 뇌와 몸이 자신을 복구하고 정보를 정리하고 면역계를 강화하는 필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당신이 밤새 일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본다고 해도 당신의 뇌는 어딘가에서 그 빚을 갚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번